가 나올 것이고 D로 연결해서 평균값 정리까지 연결될 거야. 우리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적 생각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적 생각. 됐어요? 조심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 했죠. 평균 변화율은 점이 두 개로 할 거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으로 할 거야. 그렇지? 미분계수는 한 점으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다는 말은 평균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두 점이 있어야 평균값 정리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한 점만 기울기를 갖고 있는 부분, 끝점하고 변곡점은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A랑 B랑 다르고 B-A분의 FB-FA가 평균 변화율 요놈하고 F'C하고를 얘기할 거야. 근데 C는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요 말이 평균값 정리잖아요. 근데 A하고 B는 두 점이어야 된다고. 그렇지? 하지만 C는 우리 계산하다 보면 한 점도 가능하다 이거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한 점만 있는 평균 변화율. 알겠어요? 한 점만 있는 평균 변화율 값은 우리는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지는 점이 끝점이 100% 빠지는 건 아닙니다. 끝점이 있더라도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변곡점 자체는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거지. 요게 평균값 정리라 했습니다. 조심해야 돼. 됐어요? 다음 우리가 얘네들이 그냥 용어상 변화율, 뭐 기울기 이런 용어를 쓸 거라고 해.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울기를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누가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겠지. 평균 변화율을 비교한다. 순간 변화율을 비교한다. 그렇지? 비교한다는 말은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균 변화율이 커지고 있다. 순간 변화율이 커지고 있다. 변화율의 변화율이야. 이해됐습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알겠지? 평균 변화율 두 개를 비교하겠다. 누가 크다 작다. 평균 변화율이 변화하고 있다. 순간 변화율이 또 변화하고 있다. 변화율의 변화율을 이 비교의 개념은 주로 굴곡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니? 평균 변화율을 비교하고 있다. 아시겠죠? (15번) 기억. 순간 변화율을 비교하겠다. 그러겠지? A가 지금 작은 값이고요. A가 작은 값이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A가 작은 값인데 기억 같은 경우는 더 커지고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지?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는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기억은 됐습니까? 니은은 형태상 이런 형태는 우리는 A는 A끼리 B는 B끼리 두 개를 곱했네요. 두 개를 곱했던 개념이 뭘까요? 뭐가 되지? A 곱하기 A 프라임 B 곱하기 B 프라임. 요 식은 기본적인 식은 아니에요. 보통 니은에 대한 것은 보통 A 곱하기 FA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지? 넓이를 의미하고 있죠. A 곱하기 F, X 곱하기 Y잖아. X 곱하기 Y야. 넓이적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주의사항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는 따져줘야 되고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는 따져줘야 되고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F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F 프라임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 얘는 천천히 감소하다가 많이 감소하고 있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는 음수값이고 더 심한 음수다. 그러면 프라임 그래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얘는 값이고 이 변화율의 값
변화율의 값 이런 말이잖아요. 됐니?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 기억 좌변 같은 경우는 요놈의 넓이와 관련이 돼 있고 우변도 요놈의 넓이와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이지. 단 F'이 자체가 음수값을 갖고 있어요. A는 양수, 프라임은 음수, B는 양수, 프라임은 음수. 그래서 넓이의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현재 요 넓이가 더 넓지만 요 놈이 크다는 말은 이유는 참이 되겠네요.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지? 디귿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변화율을 비교해 둔 거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비교했지. 그러겠지? A, B의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 A, B는 순간 변화율보다 A보다 누가 더 커? A, B가 있으면 A의 순간 변화율보다 평균 변화율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 말이 되겠네. 그림에서 보면 A의 순간 변화율은 이거고요. A, B의 평균 변화율은 이거 되겠지?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돼. 틀렸잖아요. 얘는 틀린 그림이야. 틀린 거야.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 변화율을 비교했다는 것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고 얘가 임의의 AB니까 그를 유지해야 돼. 위로 볼록을 유지해야 되고 아래로 볼록을 유지해야지 이러한 식이 참이 되는 거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공존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다 틀렸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뭔 알겠지?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일단 얘기했습니다. 변화율을 비교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식이 또 하나 또 있지. 뭐가 있어? 함수값으로 비교할 수 있겠지. 직선에 대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FA, 여기가 FB. 그리고 정 가운데가 2분의 A 플러스 B. 여기가 2분의 F,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요놈의 평균하고 요놈 값하고 비교하고 그래프 지금 안 그린 거야. 그러지? 자, 요놈의 평균값, 요놈이 이것이 아니지. 틀렸어. 이게 틀린 거고. 요놈이 지금 2분의 FA 플러스 FB를 말하는 거고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요놈이 함수값이 되는 거죠. 요놈이 함수값 F 2분의 A 플러스 B랑 요놈이랑 요놈을 비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요놈이 현재는 더 크잖아. 얘가 더 크잖아요. 더 크니까 위로 볼록이 되고 이쪽이 더 크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같으면 직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야. 17번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얘기. 그렇지? 얘는 다른 말이지. 변화율을 비교하긴 했는데 얘는 어디하고 변화율이야? 0,0하고의 기울기. 얘는 A의 변화율, B의 변화율. 얘는 변화율에 대한 얘기고 얘는 넘기면 누구랑 비교해달라는 소리야? 1하고 기울기 1하고 비교해달라는 소리지. 다음. 자, 그래서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자, 변화율을 비교하는 얘기는 했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는. 다음 13번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미분 가능성하고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 있으면 미분 계수가 있지.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갖게 되면 미분 가능하다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겠지. 자,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죠, 화살표가. 좌미분과 우미분 같으면 거기서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 계수가 성립하겠지. 됐습니까?
미분 가능하면 좌미분과 우미분 같은 거죠. 미분 가능하면 좌미분 계수는 우미분 같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미분 가능,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겠지. 됐어요? 자, 미분 계수는 왼쪽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을 하는 거야. 누굴? 특정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쉬운 거고 그래프가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오른쪽을 잘라가지고 미분 계수를 구할 거고 왼쪽을 잘라가지고 미분 계수를 구했다가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야. 미분 계수란 말은 왼쪽 미분 계수란 말은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잘라서 기울기 구했다. 왼쪽 잘라서 기울기 구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랬더니 이거랑 같으면 우리는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존재를 하고 그 값이 같았다 이 말이지. 같아야 되겠지.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면서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쪽 기울기하고 이쪽 기울기가 같으면 우리는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조심할 것은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얘를 자를 때 좌미분 우미분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요 얘기를 하는 중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1차적으로 기억은 미분 계수하고 관계가 없는 식입니다. 자,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정의만 됐어요. 내용이 없는 함수야. 그러면은 정의가 됐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미분 불가능 함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뾰족한 점에 대한 얘기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되고 불연속이 되는 함수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특정 점을 기준으로 자른 게 아니야. 얘기했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변화율 값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건 얼마야 지금? 시작 맞아 이를 꺾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같은 경우 꺾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곡선으로 가볼까요? 곡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꺾인 그래프가 발생한다겠지. 그 꺾인 그래프는 분명 이 꺾인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될 거고 이쪽 변화율과 이쪽 변화율이 뭐가 돼?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무조건 왼쪽이 음수야. 무조건 오른쪽이 양수고.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균 변화율 값은 얼마다? 평균 변화율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0이 돼.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0이 될 수 있지만 미분 가능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도 등장을 하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꺾임이 다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다르게 되면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 값도 다르게 됩니다. 0은 아니야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 H 간격을 내가 똑같이 잡았습니다. 양쪽을 똑같이 잡았잖아. 똑같이 잡았는데 뭐가 발생해? 기울기가 0이 아닌 값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해야 달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어떤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뭐 2x, 오른쪽은 한번 해볼까? 쉬운 문제 해볼게요. 마이너스 x에 이놈은 2분의 1x 했을 때 지금 1번 요 질문을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 자, 이 식은 말했습니다. 이 식은 평균 변화율이 된 극한이야. 미분 계수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역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역은 미분 가능하면 요 식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넘어간 건 틀리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보면 H가 여가 H 그럼 여기도 H 여가 H
얘는 뭐야? 2분의 1 H. 그러면 이 기울기는 여기가 2칸, 여기는 몇 칸? 2분의 1칸. 다시 말해서 2칸, 2분의 1칸. 그래서 4분의 1의 극한값을 갖고 되게 돼 있어요. 식으로 풀어도 나오고 나는 직선으로 해서 계산해 줬습니다. 다음에도 너희들도 이런 유의 문제는 있다. 무조건 미분계수를 푸는 게 아니야. 극한식으로 푸는 겁니다. 됐어요? 나는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준 거고요. 엄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기하학적으로 풀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식으로 풀어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 뭐 0이라 할게요. 그냥 0이라 하면 바로 x 2분의 1x 쓸 수 있잖아요. 그러지? 그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h 마이너스 왼쪽 h 두 개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h가 되겠네요. 식이 요 식이잖아요. 왼쪽 식은 누굴 이용할 거야? 자, h가 플러스이면 요놈을 할 거고 마이너스면 요놈이니까 분모가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떨어집니다. 자, 플러스를 보면 요놈이 누구냐면 오른쪽 2분의 1x고요. 오른쪽이 얼마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답이 틀렸는데? 2분의 1에 2분의 맞나? 오른쪽이 2분의 1 h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맞겠나요?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요놈 빼면 2분의 3h가 돼서 4분의 3이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지? 식으로 풀었더니 4분의 3이 나왔어.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h분의 요것분의 0 플러스 h는 요식 0 마이너스 h는 요식 이게 플러스 얘가 틀렸네. 마이너스 x에다가 h를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h를 넣어야지. 지금 요놈이 마이너스 x고 요놈이 2분의 1x야. fh는 요식에다 h를 넣을 거고 f 마이너스 h는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h를 넣을 거야. 그러면 요게 틀렸네요. h 마이너스에 2분의 1 h 마이너스 h가 되네요. 그러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요. 맞죠? 그럼 맞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풀 거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기본적으로.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식을 바로 미분계수로 풀려면 앞에가 뭐가 있으면 미분 가능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요 식을 그대로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니은은 특정점 A를 기준으로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미분계수냐 좌미분계수냐. 근데 h가 0으로 가는데 h 플러스밖에 없네요. h 제곱은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우미분계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면 프라임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거네.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야. 그래서 너희들이 힌트가 어떤 식이냐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명제는 틀렸습니다.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같아야 돼. 다를 수가 있잖아. 존재하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 같아야 됩니다. 디귿은 h가 0으로 갈 때 h 세제곱은 뿔마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프라임 값이 존재한다. 좌미분, 우미분이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개념 문제를 한 문제 꽤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는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소수령을 나올 수도 있어요. 소수령 나오면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반예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절대값 x 같은 경우, 절대값 x-1 같은 경우 예시를 많이 들어준다 이 말이야. 삼차 함수가 있어요. gx는 2보다 클 때는 fx를 그대로 그릴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요 그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여기 뭐라고? x자리에 4-x가 들어갔어요. 기억해야 돼. x는 2대칭입니다. fx를 x는 2대칭 시킨 그래프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렇지? x는 2에 대칭 시킨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해됩니까? 그런다는 말은 뭐야? 여기서 이렇게 대칭 시킬 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칭 시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잘라 있어? 여기 자르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나 잘라줘야 된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요? 연결은 무조건 될 거야. F2는 F2가 되니까 무조건 연결은 될 거고, 미분 가능성을 미분하면 F'2랑 F-F'2가 같아야 된다가 될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F'2는 0이 된다 이 말이야. 내 그림으로 설명했던 식이 그대로 나온 거야. 프라임이 0인 점에서 우리는 2가 돼야 된다 이건 거야. 알겠니? 이해되죠? 다음 50번. 저 50번은 지금 한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52번. 자, 세 다항함수입니다. 세 다항함수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이 말이 없으면 전혀 다른 말이야. 조심해 줘야 됩니다. 세 다항함수란 말이 없으면 전혀 다른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의 형태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냥 함수는 우함수, 기함수하고 미분 가능성하고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 우함수, 기함수하고 미분 가능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는 당연히 뭐 대칭성만 얘기하는 거라고. 우함수, 기함수는 y축의 대칭. 요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 미분 가능성은 조건이 더 있어야 된다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잖아. 그렇지? 원점 대칭이면 무조건 0,0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일단. 그래프는 다를 수가 있어. 뭐 요런 느낌이 있어. 우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겠지. 둘 다 우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조건이 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만 하면 되니까 0,0을 얘는 무조건 지나야 되고 그래프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반예적인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다항함수니까 우리는 무조건 연속하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얘기가 된 거니까 조금 생각이 좀 편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됐지? 그래서 뭐야? 우리는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다. 요걸 할 수 있겠지? 생각하면 3차 미분하면 2차가 되고 2차 미분하면 1차가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우기는 홀수차만 있는 거지. 기함수는 홀수차만 있는 거지. 미분하면 짝수차만 나오겠지. 짝수차만 있는 것은 미분하면 홀수차만 나오니까 미분하면 우기가 바뀝니다.
됐어요? 다음에 적분할 때만 조심하면 된다 했어요. 적분 상수 C가 있으니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생각이 될 거야. 됐어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합성함수 미분 할 줄 알아야 돼. 겉미분, 속미분.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된 거야. 오른쪽은 그냥 마이너스 A가 상수고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식이 이렇게 되네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A가 지금 사라지고 요렇게 요게다. 뭐 때문에 틀렸어? 마이너스 때문에 틀렸네요. 마이너스 때문에 틀렸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겉미분, 속미분. 다음 모든 x에 대하여 지금 hx라는 함수가 h는 당함수니까 x제곱보다 작아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잖아. 상식적으로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일 거고 x제곱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 x제곱 그래프인데 fx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 사이를 지나야 돼. 요 사이를 fx가 지나야 됩니다. 요 사이를 지나야 되니까 얘가 프라임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정도는 그래프 해석이야. 식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부터 f2x 마이너스 hx가 x제곱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러겠지? 이 식을 뭘로 나눌 거야? 2x 마이너스 x x로 나눌 거야. 그리고 나서 요놈을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요 가운데 식이 의미하는 바가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h 프라임 0이 되는 거라고. h 프라임 0을 형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야.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우변도 0이 돼서 프라임 0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으로는 증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 놈이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냐 주관식으로 나왔냐 생각을 달리하면 되겠지.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우리는 그래프 정리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렇게 되겠다. 추론해서 넘어가면 된다 이 말이지. 12번까지 있고 46번이 남았네. 얘도 다항함수야.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알겠어요? gx는 fx의 도함수이고 gx는 f의 도함수이고 hx는 gx의 hx는 gx의 도함수야. 됐나요? 그러면 요놈을 다 뭘로 바꿔? 뭘로 바꿔? G'X는 F2'X란 소리잖아. 그러겠지? 얘를 뭘로 바꿔? F로 바꾸면 되잖아. Fx 플러스 H는 F2'X는 EF'X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1이네요. F는 4차. 최고차 계수는 F가 4차니까 얘가 4차가 있으니까 요놈은 차수가 한 차수 줄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F, 얘는 두 번 차수 줄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F는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식이다. 그냥 일반항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란 소리가 되겠네요. 내용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음 50번. 자, 50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최고창이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가 2인 2차 함수. f는 3차, g는 2차.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는 f알파는 g알파. 프라임 알파는 g 프라임 알파라 갖고 이게 마이너스 16이라는 하나의 수가 등장했고요. f알파는 g알파랑 같고 f 프라임 알파는 g 프라임 알파. 베타도 또 있는데 또 16이라는 수가 있는데 부호가 반대 관계가 있겠네. 그리고 G 베타 플러스 1, F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러한 식을 딱 보면서 나는 식의 형태가 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여기서 우리는 F가 3차고 G가 2차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 편하려고 그냥 양수 그림을 생각하려고 요 식을 생각을 해내라는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요 식을 지금 생각해달라는 소리고, 질문이 얘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느낌상은 뭐 내용이 없어. 양수화 시키려고 나온 거야. 의미가 없다고, 특별한 의미는 없어. 왜냐면 식이 3차고 요게 편할 거라고 해.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요 놈을 hx라 놓으면 첫 번째 식이 뭐냐면 h 알파는 0이고 h 프라임 알파는 0이고 h 프라임 베타는 0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준 거라고. h는 3차인데 h 알파는 0, h 프라임 알파는 0, h 프라임 베타는 0, 세 개의 조건을 알려준 거라고. 그러면은 개수가 우리가 알아낼 게 몇 개야? 3차니까 세고창 개수 나왔고 2차, 1차, 0차 세 개 주어서 나왔을 건데 그걸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일단. 그럼 식이 다 나온 거야? 더 나온 거야? 다 나왔다고 봐야 돼. 개수가 3차, 2차, 1차, 0차니까 개수가 3개가 지금 모르잖아. 조건을 3개를 준 거라고. 그럼 식을 다 알려준 거라고.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 16을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풀면 아주 쉽습니다. 3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알파 베타가 누가 큰지는 모르지만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크지? 자, 뭔 내용이 하나 남았냐면 g는 2차예요. g는 2차인데 부호가 반대가 됐어.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째야 돼? 미분을 하다 보면 이쪽 값하고 이쪽 값이 y축 대칭이 되겠지. y축은 아니지만 x축 대칭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쪽은 양수고 이쪽이 음수야. 음수.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베타라고. 축에 대해서. 그러면 2차 함수가 16 너희들이 16 마이너스 16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 여가 알파고 요게 베타고 요 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2차 함수에 프라임이 같았다 이 말이야. 절대값이 같았다 이 말이지.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됐니? 현재는 베타가 더 큰 값이고 그러면 우리는 프라임 중에 요 놈이 알파고 요 놈이 베타가 됨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x축이 여긴가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x축 이렇게 되겠네. 그러겠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다? 감마가 되겠다. 감마는 내가 설정한 거니까 감마를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는 있겠네. 그러지? 감마는 2대1로 외분한 점이 3대1이지? 3대1. 불편하면 그냥 감마로 놓고 나중에 해결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얼마야? 감마는 3대1이니까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석되지?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요거 이용했고 요거 이용했고 요거 이용했고 이용하지 않은 것은 16밖에 이용하지 남았습니다. 16. 그러면 16은 어디에서 할 거냐면 G에서 할 거야. G에서 G X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2에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gx 그래프를 그린 거야. 16이란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 놈을 미분해서 알파를 넣어도 되고 베타를 넣어도 관계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미분해서 하면은 요 놈이 4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16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2 마이너스 8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 됐다 이 소리네요. 그러지? 요 간격이 8. 그럼 요 간격은 4. 그러지? 그러면 감마는 알파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식에다가 h 베타 플러스 1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뭘 집어넣어서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빼기 감마인데 감마는 누구에서? 베타 플러스 4가 되죠. 베타는 감마는 베타 플러스 4에 베타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그럼 얘는 사라졌네요.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8이고 이놈이 9의 제곱 곱하기 8이고 3 마이너스 3 이래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됐어요? 자, 이 문제가 미분계수 쪽만 있었다면 사실 좀 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는 느낌이라고. 알겠나요? 이러한 식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다음 그 와중에 2차 함수의 특징 판단해달라는 소리고 얘가 마무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파 베타 값이 나온 게 아니야. 알파 베타의 관계가 나왔다. 이 정도 생각하면 책에서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 말이 되겠죠? 쓰러져. 정신 차려. 자, 극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미분 계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극한에서 영인자가 되는 개수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겠습니다. 알겠어요? 영인자가 1개일 때는 얘를 극한으로 풀 수도 있고 뭘로 풀 수도 있어? 미분으로 풀 수도 있다 하겠지. 근데 우리는 뭘로 푸는 게 편할 거다? 미분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할 것이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식에서는 지금 F2가 K라는 식과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F'2가 13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준 거라고 해. 됐니? 그 와중에 뭐 로피탈 설명해주니? 안 했니? 안 해줬어? 줬어요? 좀 더 설명할게. 자, 2차인 경우는 뭐는 안 돼? 뭐가 안 돼? 얘는 미분계수가 안 돼. 미분계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놈의 전체적으로 제곱이 돼야 돼. 미분계수의 제곱이 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뭘로 극한적으로 풀어줘야 되고 얘가 인수가 x-1의 제곱이 인수가 있다. 3차 함수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작성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2차 이상인 경우는 분명 인수적으로 영인자의 개수로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요 문제는 아니지만 자, 로피탈은 언제 사용하냐면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의 질문이 대부분 수렴하는 놈을 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에도 걸림돌은 없어. 근데 이게 너희들이 다음에 가가지고 뭐 논술이나 이런 거 보려면 그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지금은 사용해도 되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 수렴할 때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얘가 원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니? 정신 차리. 그래서 그리고 로피탈을 잘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0분의 0꼴이 더 많이 사용될 거야. 0분의 0꼴이 주로 많이 사용될 건데 어떨 때만 사용하냐? 분모가 일차일 때만 사용하자야. 그 외에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야. 분모가 1차일 때만 사용하자. 우리는 나머지는 사용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은 지금 뭐 할 거야? 4분의 1이네. 조금 다르네.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야.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문제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극한은 문제를 푸는데 막혔다 싶으면 로피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어떨 때 쓴다고? 분모가 극한값이 1차일 때만 사용하자 이 말이고, 좋은 예시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좋은 예시를 하나만 찾을게요. 여기 어디냐? C가 있겠지. 너희들이 어떤 예시가 좀 편하냐면, 어디 연산이 조금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미분계수, 씨, 더 내려가야 돼. 형태를 만들라는 문제들이 있어. 뭐야?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다 내려왔는데? 와, 없어 그래 이 책도. 이때쯤 있어야 되는데. 자냐? 누가 자? 아주 내가 원하는 문제는 여기는 없어요. 이 정도 문제라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런 거. 좀 불편하게 보이잖아요. 불편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식이 편하게 보여야 된다 이거지. 얘가 분모가 1차잖아. 그러면 여기 1차분의 형태야. 0분의 0꼴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로피탈 분모 미분하면 얼마야? 1이 되겠지.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F'1 플러스 G'1 상수 7 이렇게 된다고요. 요놈이 요렇게 가는 정확한 폼만 안 적었을 뿐이냐고. 이놈이 이렇게 넘어가는 정확한 폼은 거꾸로 봐도 돼. 요놈이 이렇게 분명 될 거라고 해? 그러면 중간에 어떤 식이 분명 나와야 되냐면 요런 식이 나와야 돼. fx-f1 더하기 gx-g1 x-1 양쪽으로 걸리게. 요런 식이 등장할 거라고. 요렇게 분담하면.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요런 거라고. 요런 거. 분모가 1차잖아. 0분의 0꼴이라고. 그럼 요 식은 뭐가 돼? nx에 n-1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이 중간 과정만 없는 거야 지금. 이 전 과정만 없는 거라고. 그럼 이 전 과정은 어떻게 만들 거야? 요걸 만든다고 미분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식 자체를 fx라 놓으면 분자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f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에 대한 형태였다 이 말이에요. 되니? 그럼 로피탈을 좀 편하게 쓰고 필요하다 하면 분자의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어떨 때만 사용하자? 분모가 1차일 때만 사용을 할 것이고 그 폼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책에서 시간이 좀 더 됐어.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풀자는 용도는 아니야. 용도는 아니지만 봐봐. 똑같아요. 1차잖아. 미분할 수가 있어. 되니? 그러면 분자가 불편한데요. 분자를 쉽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근데 얘는 합성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요놈의 미분은 우리가 배운지는 않았어. gx가 지금 fx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용할 것이고 소수령에는 사용을 못 할 거야. 소수령 사용을 못 할 거야. 이런 식이 눈에 그냥 쉽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은 얘를 식을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뭐 딱 우리 시험 보는 내신용에서 볼 거고 실제는 다음에는 그게 그 의미가 사라져. 우리는 요거를 분자를 그대로 미분하면 f 프라임 fx에다가 3을 넣고 속미분을 할 거야. 요걸 구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이게 보이면 바로 쉽게 끝나는 거라고. 되니? 우리는 뭐만 알아내? F3을 알아내고 F'3 알아내고 도대체 F3은 0이고요. F'3은 3이고요. F0은 0이고요. F'1은 1이다. 요걸 알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사실 로피탈로 풀었는데 로피탈로 안 풀었다고 말하면 돼 그냥. 식의 형태를 나는 만들어가지고 풀었다. 단 요놈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했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하는지는 알겠니? 이래서 찾은 김에 그냥 학교 내신에서는 잘 나오니까 선생님 좀 찾아주려고 하는 거야. 좀 계속 졸고 있으니까 쟤 뒤졌어. 센인데 센이 아닌 것 같은데? 센인가? 센 다음함수 미분법. 어떤 의의 문제냐 보여주려고 그래. 보여주려고. 에어컨을 좀 뜯어가지고 딴 데로 좀 넘겨줄게. 소리 듣네. 이런 류의 문제가 간다고. 이런 류의 문제가 너희들이 좀 불편하게 보였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불편할 거야. 정석적인 풀이 한번 보여주고 얘를 우리는 분명 얘가 나오면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거든. 분자를 지금 fx-f2로 만들어 달라. 그런데 fx가 지금 2fx니까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다시 빼달라 이 말이겠지. 그러면 뭘 빼줘야 돼? 2f2를 더했으니까 뺐으니까 2f2를 더해달라는 소리지. 플러스 2f2를 더해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f2로 묶어내면 x-2 이렇게 돼서 왼쪽에 걸려지는 x-2는 미분계수로 걸 거고 오른쪽에 걸리는 x-2는 약분해서 넘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2f'2 마이너스 f2 이렇게 넘어가자는 목적이야. 그러겠지? 근데 이게 식이 어떻게 돼?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x-2가 되니까 우리는 얘를 그대로 그냥 미분하겠다 이 말이야. 되니?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면 2f'x 미분하면 f2 요것만 조심하면 f2는 상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자 이렇게 풀고 싶은 사람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쓰면 되냐면 나는 요놈을 gx라 쓰겠다라고 하면 돼. 아까는 합성함수 했으니까 쓰면 안 되지만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잖아.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 충분히 미분이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미분이라고. 그럼 요놈은 미분이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g2가 되고 요놈은 g'2입니다 라고 이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서술하면 이렇게 서술하면 돼. 되니? 뭐만 찾아주면 돼? 0분의 0꼴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임을 표현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어떨 때 우리는 이제 이거 쉽게 느껴져야 되냐면 분모가 1차인 0으로 가는 놈은 쉽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렇게 쓰면 돼. 분자를 갖고 막 이렇게 막 조작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조작이 나올 거야. 크게 나올 거라고 내용이 나올 건데 그걸 조작하는데 시간을 이제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굳이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이 단원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든. 조작이거든. 식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내신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뭐 모의고사 볼 때 그걸 조작하고 있겠어.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내실에서는 그 서술형을 적어줘야 되니까 그 서술형을 조금 상쇄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소시 이게 써도 안 된다는 선생님이 가슴 따져줘야지. 이제 따져줘야 돼요, 이거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미분법인데 왜 안 되냐고 따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는 하려면 이걸 쓰려면 분명 내가 이 소수형 쓰려면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이 식을 통으로 보내줘야 되고 내가 이거를 미분할 수 있어야 의미가 발생하는 거지. 알겠니? 아까 합성함수 같은 경우 쓰고 가서 따지면 안 돼. 이제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합성함수 이거 미분 배웠냐 하면은 저는 더함수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써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서술형에다 그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줘야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러면 이제 좀이라도 받으려면 저는 평상시에 연습해봤더니 되던데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선생님 앞에서 보여주면 돼.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된다고. 미분 도감 수정이로 쉬었다 합시다.